밥 먹고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오늘 저는 두 번째 끼니를 비빔밥으로 먹고 급히 먹고 방송을 늦지 않으려고 켰습니다. 아, 종합 왔구나. 잘 왔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님, 혜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들은 노래는 슈가볼의 농담반 진담반. 제가 슈가볼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달달한 노래 중에선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첫 곡으로 오늘 골랐습니다. 아, 식사하셨죠? 다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채팅창 보니까 볼케이노 시켜 먹었다는 분도 계시네. 제가 그렇게 잘 먹었나요? 근데 어제 되게 아쉬웠던 게 볼케이노가 원래 그렇게 많이 맵지 않은데 그래도 약간 뜨겁고 말랑말랑하게 오면 이게 맵거든요. 근데 어제 다 식어서 왔잖아요. 냉장고에 넣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요기요 후기를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면서 왜 이렇게 차가운가요? 라고 한마디 쓰고 싶었는데 그래 참자.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된 거지. 그러니까 뭔가 못내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좀 따뜻했으면 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그걸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쉬워서 한마디 쓰려다가 됐다 뭘 쓰냐 이러고 말았죠. 라디오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목요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음악 듣는 날도 있고요. 사연 라디오 하는 날도 있어요. 오잉님 반갑습니다. 식어서 온 게 오게티. 식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슨 냉장고에 넣었다 뺀 줄 알았어. 고기가 약간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소스도 맛있고 맛있어서 먹긴 했는데 뭐 사장님이 약간 어디가 이상하지 않으신 이상 주문한 손님한테 뭐 냉장고에 넣었던 걸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겉에가 되게 차가웠고 그 배달하시는 분이 너무 급해 보이셨어. 그러니까 되게 많이 헤맨 것 같아. 왜냐면 저희 근방에서 시킨 거기 때문에 금방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한 30분 조리한다 해도 35분, 40분이면 올 수 있는데 거의 75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식은 거 보니까 한 30분은 밖에서 헤맨 것 같아, 집을 못 찾고. 그럼 전화를 하면 될 텐데. 요새 배달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같은 거 안 쓰시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조그맣게. 그런 거 쓰시면 참 좋을 텐데. 저솔님 반갑습니다. 성현님 반갑습니다. 길을 잃으신 거야. 맞아. 길을 잃으신 거지. 아, 여러분들. 나엘린 가해 눌린 게 자꾸 생생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런 게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듣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남편이랑 그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그래, 맞아. 그런 귀신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듣는 사람에게도 좋을 것 같다. 그런 거는 한 번 듣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정신적이라기보단 영적으로 조금 눌리는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는 가위 눌리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제가 겪었던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의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가위는 그래요. 제가 그 가위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안 했잖아요. 왜냐면 그 얘기야말로 진짜 무서운 얘기고 그 얘기는 그 일은 언제 있었던 일이었냐면 좀 된 일이에요. 근데도 제가 남양 특집할 때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전 사실 그날 일을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무서웠기 때문에 사실 남양 특집이 좀 잘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들어와서 그냥 갑자기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그 얘기 해줄 수도 있거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았어. 어제 그 이야기. 전 아직도 그 커튼 사이로 나오는 그 발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저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입 눌린 적 없어요. 없으면 진짜 다행인데 한 번 눌리기 시작하면 계속 눌리거든요. 베이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갑자기 꺼냈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남양 특집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하면 좋죠. 여러분들 원하시는 건데 반응도 좋고 다 좋은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안 했죠. 안 하기로 얘기를 거의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거의.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서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그때마다 이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땐 제가 채팅창을 그냥 보고 넘어갈 거예요. 다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서. 언니 초등학교 때 가위 눌리는 썰 해준 거 생각난다. 귓속에 속삭인 거. 내가 왜 도대체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결국은 내가 눌리고 있잖아. 되게 웃기죠? 근데 저도 원래는 가위 안 눌렸어요. 저는 가위를 안 눌렸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 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다니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무서운 얘기 좋아하고 그런 거 찾아보고 영화도 그런 거 막 셔터 같은 거 막 2번, 3번씩 반복해서 보고 막 이래도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어떤 그런 뭐 도덕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떤 선과 커트라인 때문에 내가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내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목소리 좀 많이 잠겼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살짝 뜨면 어떤 하얀 여자가 보여서 바로 눈 감았어요. 근데 제가 되게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의문의 검은 기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채널에. 근데 그 검은 기둥을 제가 남양 특집 준비하던 그 시기에 한 번 더 봤거든요. 마루에서. 같은 검은 기둥이었어요. 똑같은 검은 기둥. 그러니까 형상으로 따지자면 연기 같은 건데 분명히 기둥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좀 더 실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사람이 서 있고 그 위에 검은색 천을 덮고 있는 약간 가오나시인데 얼굴이 없는 가오나시 같은 그런 느낌. 키가 엄청 큰 이제 그런 거를 봤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기독교 채널을 보다가 그 무속인이셨다가 기독교인이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도 그런 기둥을 봤다 하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형상, 검정색 기둥, 연기 이런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던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약간 그런 분들이 보는 그런 걸 내가 비슷하게 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존재한다. 내가 본 거는. 여러 번 봤지만 내가 눈을 감고 본 거라면 안 믿었겠는데 뜨고 봤기 때문에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도 재밌게 해주고 싶은데 좀 이야기 주는 게 좀 미안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셜로키님 반갑습니다. 누가 오셨는데 엘사가 대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무서우셔서 저한테 그 얘기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근데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제 이야기의 연장선. 어제 이야기의 연장. 오늘 이러다가 남양 특집 되겠는데? 그쵸.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는 오히려 야 귀신이 어딨어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미신이야 이랬는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점을 치는 사람들이나 무당들은 이제 귀신들을 모시잖아요. 귀신을 모시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일을 하기까지 자기가 엄청나게 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싫어서 그 신내림을 받기 싫어서 거부를 많이 하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살까지 선택을 해요. 그 사람들은.
자살까지 그 생각을 할 정도로 본인들 자체도 그 일을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자기 평생의 직업으로 삼게 되는 이유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차라리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 존재하는가에 대한 어떤 고찰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이런 얘기가 좀 자꾸 길어져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주제도 없는 날이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옛날에 막 젊음의 행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80년대인가 90년대 초에 유행했던 그 하이틴 스타들이 MC 봤던 그런 쇼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최수종 씨랑 하이라 씨가 MC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MC 볼 정도로 되게 탑급이고 인기 많고 되게 예쁜 하이틴 스타였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무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그분이 그거를 거부하려고 별짓을 다 했대요.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차를 타고 일부러 중앙선을 넘었나? 아무튼 그래서 눈을 감고 핸들에 손을 놨대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냥. 그랬었는데 사고가 난 거죠, 결국엔.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가 된 거야. 차는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폐차될 정도면 얼마나 심하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폐차가 됐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멀쩡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그걸 피하려고 신내림 받는 거, 무당되는 걸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무당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존재가 분명하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몰라요. 그냥 난 별로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들이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 근데 그런 거에 민감하고 이제 뭐 그 귀신과 반대된 어떤 세력이 좀 들어와 있는 사람을 조금 더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히. 저도 그랬으니까. 제 경험상 그렇다. 요새 제가 좀 여러분 불면증이 좀 심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이 12시 40분쯤 이야기하다가 1시쯤 끝냈잖아요. 1시쯤 끝내고서 뭐 제가 어제 라디오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업데이트 이게 업로드 하는데 1시간 정도 영상이라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청소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남편이 와서 이제 남편 뭐 먹을 거 좀 챙겨줬어요. 배고프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은 잠들었어요. 한 3시쯤에. 근데 저는 잠이 깬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저는 원래 이게 잠기가 너무 예민한 편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결혼한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같이 자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따로 잘 때 제일 잘 자요. 제일 꿀잠을 자는데 저희 남편은 옆에서 누가 잡아가든 어떻든 누우면 바로 자거든요. 정말 10초 안에 잠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못 자요. 누가 옆에 있으면. 근데 밤 한 새벽 3시 정도에 누웠는데 남편이 먼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짝 코 고는 소리가 살짝 들려서 이미 그때부터 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는데 피곤한 사람을 제가 깨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뒀어요. 근데 시간이 새벽 3시가 되고 4시가 될수록 밖에 아무도 없으니까 정막이잖아. 근데 엄청 정막인데 나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막일수록 주변 소리들이 많이 들려. 예를 들면 우리 안방이 주방 쪽이거든요. 주방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 다음에 온수매트 옛날 거라서 온수매트 돌아가는 소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도관에 물 흐르는 이런 소리까지 다 나는 거예요. 저는 귀가 너무 밝은 거야. 와, 그래서 그 소리가 그리고 불규칙한 소리면 상관이 없는데 규칙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와,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막 오른쪽에선 남편이 막 규칙적으로 막 숨소리를 크게 내지. 막 온수매트는 막 꾸렁꾸렁하고 굴러가지. 그 다음에 밖에선 이상한 쇳소리 같은 게
쓱 이렇게 소리가 나지. 냉장고 소리는 주기적으로 윙윙 하고 돌지. 이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5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5시 반까지. 새벽 5시 반까지. 나중엔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막 귀에다 음악도 꽂아보고 뭐 해봐도 잠이 이미 깬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잠이 깬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피곤한데 잠이 깬 거야. 진짜 화장실 가는 소리도 신경 써요. 그게 다 들린다니까. 밤일수록 잘 들려요. 그래서 5시 반에 잠들어서 7시 반에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니까 그때 겨우 깼어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라. 깼는데 남편 가고 나서 난 너무너무 피곤한데 또 어설프게 억지로 어설프게 잠들다가 또 다시 깨버리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로 잠이 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9시 반까지 잠을 못 자다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잠이 아예 깼어요. 그래서 차라리 깨는 게 낫겠다. 왜냐면 잠을 좀 누가 깨워줬으면 했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잠이 깨가지고 차라리 지금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이따가 좀 몸을 피곤하게 해서 빨리 자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먹고 잠깐 1시간 잤어요. 그때도 원래 제가 낮잠 자면 3, 4시간 자는데 1시간을 잤어요. 그래서 11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원래 요새 성경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간식 먹고 집 청소하고 화장실 치우고 이런 거를 막 했어요. 설거지 1시간씩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커튼 주문해야 되는 게 있어서 커튼 주문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고.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오늘 이 방송 끝나고도 한 1시까지만 계속 뭔가를 해서 몸을 좀 힘들게 만들려고. 낮잠 안 잤어요, 일부러. 진짜로. 생활 패턴이 너무 망가졌어. 일단 남편이 늦게 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늦게 오니까 제가 잠을 못 자요, 진짜. 셜로키님, 여기 커튼은 아직 주문을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시험용으로 드레스룸에 있는 그 옷 행거를 가리는 커튼을 먼저 주문을 해서, 그걸로 이제 길이를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그 다음 같은 데서 주문을 하려고. 왜냐면, 이게 커튼이 한 장에 35,000원, 36,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 4장씩 시켜야 되는데, 재단을 미리 재단을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로 잘라달라고. 근데 잘못 자르게 되면, 양쪽 커튼 다 망치는 거니까 일단 시험 삼아서 시켜서 그걸로 대보고 그 길이가 맞으면 또 그 길이로 시키려고 일단 1차로 방에 쓸 걸 먼저 시켰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피곤한데 잠 안 오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애기들도 피곤한데 잠 못 자면 엄청 짜증내거든요. 딱 내가 그 느낌이었어.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너무너무 피곤한데.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예민해지잖아요. 잠잘 때. 그러면 계속 그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서 너무 막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 레드불을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그 핫식스나 이런 레드불 같은 걸 먹게 되면 엄청 졸린데 잠을 못 자는 그런 약간 좀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근데 제가 딱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 홈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까지는 아니고 우리 집 커튼이 너무 그 옷을 가려주는 왕자 행거인데 그 커튼이 너무 촌스러워서 일단 썼는데 너무 보기 싫어서 결국엔 바꾸려고 길이를 맞춰서 짜 맞춰서 넣으려고 지금 주문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니 저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밤에 편의점으로 엄마 심부름을 가는데요. 저 혼자 갔거든요. 근데 여자가 지나갔는데 그것도 제 옆으로. 근데 얼굴이 없고요. 다리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였나 봐요. 저한테만 하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보일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자꾸 그런 거 보이면 문제 있는 거야. 자꾸 보이면 안 돼. 그런 게 보일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내가 여기서 자꾸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 생길까봐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왜 자꾸 보이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인지 알게 될 거야. 왜 그런 게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건지. 단순히 기가 약해서라고 보기에는
아니야. 나는 예전에 기 진짜 약하고 진짜 힘들 때도 그런 거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러는데 보이려면 보이더라. 보이려면 보이고 눌리려면 눌리더라. 진짜 그래. 진짜 피곤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방송을 하고서 최대한 잠을 안 잘 거야. 그래서 오늘 12시에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12시에 방송하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커튼 말고 또 주문할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발매트도 좀 사려고 하고 이것저것 좀 사려고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다 오늘 할 걸 하고 피곤한 채 잠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보이는데 앞으로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조심해. 나도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했어. 안 보였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것들 많이 보지 말아요. 보지 말아요. 정말로. 자꾸 보면 쟤가 나 좋아하나 보다 이러고 붙는다. 낮잠 안 자면 택배를 주문하면 돼요. 야, 우리 동네 택배 아저씨들은 문 꽝꽝꽝 두드리고 택배 문 앞에 놓고 간다 그냥. 그럼 그 소리에 깨서 나오면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만 딱 놓고 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원래 한 15분 얘기하다 노래를 들으려고 했는데 노래 2곡 듣고요. 노래 2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 거냐면요. 아까 전에 찾아놨는데 서영은의 내 안의 그대 들으셨어요. 한동근의 이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2곡 듣고 왔습니다. 택배 아저씨 얘기를 하고 계셨구나. 저도 좀 친한 택배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를 보면 참 대단한 게 대한통운 아저씨거든요. 되게 바쁘잖아. 특히 대한통운은. 근데 대한통운 맞나? 요새 CJ라고 하나요? 아무튼 되게 바쁘실 텐데 항상 되게 기쁘게 기분 좋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택배기사분들이 그 건당 받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생각보다 감정노동이 되게 심한 직업이에요. 그 직업이 그냥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노동도 되게 강하잖아요. 그게 항상 바삐 움직여야 되고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오늘 배송해야 될 물량들을 다 해야 되고 심지어는 밥도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불친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뭐 원래 그분의 성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불친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감정 노동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하루 종일 바삐 움직였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움직이다가도 택배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배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택배기사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무시와 그런 멸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자꾸 당하다 보니까 좀 악에 받쳐서 좀 불친절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뭐 건당 진짜 얼마 받지도 못하고 밥도 편의점에서 김밥 사서 먹으면 여유 있는 건데 어디다 차대놓고 그렇게 먹을 시간도 없대요. 여유 있게. 점심시간이 어딨어. 빨리 가서 그 점심시간 1시간이면 자기가 몇 개를 돌릴 수 있는데 그게 다 시간이 돈이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기사분들 오시면 물론 좀 불친절하고 뭐 무개념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내가 피해를 봤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짜 수고하신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음료수 집에 있으면 하나 드리고 이런 것도 좋잖아요. 저 예전에 되게 죄송했던 게 남편이 탄산수를 남편이었나? 하여튼 맞아. 저희가 이제 탄산수를 어디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집에 탄산수가 한 2번인가 박스째로 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빌라라서 3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죄송하다고 아저씨 무거우셨죠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아저씨 이러면서 잠깐 계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카스 차갑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일부러 좀 갖다 놔요 바카스를 오시면 드리려고. 그래서 아 진짜 죄송하다고 무거우셨죠 드렸더니 아저씨가 되게 기분 좋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하나로 인해서 아저씨가 좀 본인 일에 좀 보람을 느끼시고 어디선가는 좀 감정적으로 어떤 힘든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조금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항상 이제 제가 따뜻한 음료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름에는 항상 이제 바카스를 한 10병을 넣어놔요. 냉장고에. 차갑게. 야채 박스 쪽에다 차갑게 넣어놓고 택배기사분들 오시면 또 이렇게 배달 음식 같은 거 하러 오시면 하나씩 드리죠.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거 하나로 인해서 되게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어디 가서 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또 한 번 참고 넘어가지고 저한테 오기 전에 어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캔커피나 오렌지 주스 드려요. 아유 언니를 잘 둬가지고 잘 배웠어. 별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우시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인정하는 말, 칭찬해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면은 편한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죠. 그분들의 직업이기는 하나 어쨌든 힘든 건 사실이니까. 저는 잠깐 쉬면서 오늘 라디오 올릴 썸네일을 아주 빠르게 만들고 왔습니다. 저 택배 바코드 알바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택배 쪽 일은 배송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 바코드 찍는 것도 힘들고 상하차 하는 것도 장난 아니래요. 진짜 그 일은 정말 장난이 아니라 극한 직업이라는데 아마 나왔을걸요? 택배? 그런 거 장난 아니래요. 진짜 엄청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무슨 뭐 화물차 앉은 상하차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당일 알바로 택배 상하차 알바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그때 해보고 이제 그 이후는 안 하더라고. 이제 당일 알바니까 밤샘 상하차 알바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 딱 하는 애들이 이제 19살에서 20살 넘어가는 애들, 저 교회 다닐 때 예전 교회 이제 동생들 이제 그거 한다고 같이 가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하루 밤 하면 바짝 하면 한 7, 8만 원 받아오는데 그 7, 8만 원 안 받고 말겠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들은 사실 상하차 뭐 도움도 안 되잖아요. 가봤자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아마 또 거기서 하는 일이 있던데. 뭐 누락된 거 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자들도 가서. 근데 어쨌든 힘쓰는 거 남자들이 다 하니까. 남자들 거기 갔는데 뭐 사무직 시키겠어요. 힘쓰는 거 시키겠지. 젊은 애들 또 막 이제 막 용돈 벌고 싶어하는 그 20살짜리 어린 아이들 또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하면은 진짜 골병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보통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이렇게 생각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너무 힘든 일은 안 하는 게 나아. 힘들어, 진짜.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렇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근데 상하차는 둘 다인 것 같아. 영대님 반갑습니다. 편집 베가스예요. 그리고 괜히 이제 그 하루 알바 한다고 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게 어떡해요. 근데 암튼 지금 이 순간도 거기는 밤새잖아요. 밤새서 상하차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뭐 택배 하나 시키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분들은 미친 듯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진짜. 물론 그분들이 돈 받고 일하는 거지만, 아, 뭐 돈 받고 일하는 건데 뭐야. 그러니까 돈 받고 일 안 하려면은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는 걸 하는 거야, 그분들은. 그렇잖아. 쓰레기 같은 거 치워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환경미화원 분들도. 돈 받고 하는 건데 뭐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돈 받고 안 할 거야 이러면은 거리가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런 것 같아. 택배 엄청 시켜. 근데 아무튼 남자들은 보통 졸업하면은 그런 일 많이 해요. 저희 오빠도 그랬었고 한 번쯤은 다 그런 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일 했었냐면 딱 수능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수능 딱 끝나고 그 발표 나기 전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네. 뭔가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할까 하다가 제 친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아버지께서 되게 큰 떡 공장을 했었어요. 엄청 큰 떡 공장을 했었는데 거의 3층짜리 건물에 모든 게 다 공장이야. 그래서 직원만 몇십 명이 되는 그런 큰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루 해보지 않겠냐는 거야. 근데 아침에 물건을 싣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떡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으면 낮에 좀 자고 갔을 건데 와 그냥 간 거야. 갔는데 그때 당시가 2006년, 2005년쯤이었거든요. 시급이요. 3,000원이었어요. 3,000원. 3,100원인가? 2,900원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시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밤에 아직도 기억나. 그 무지개떡 백설기떡을 싸는데 그게 엄청 뜨거워요. 막 나온 떡을 랩으로 그 랩핑기가 있어요. 랩하는 기, 그 포장하는 게. 그 떡을 맨손으로 위생장갑 하나만 끼고 다른 거 끼면 지저분하니까 위생장갑 하나 끼고 맨손에다가 그거를 맨손으로 잡아서 랩에 싸고 뭐 하고 또 가래떡 나오면 이 뜨거운 떡을 계속 만진 거야. 그 떡은 여러분 무게가 있잖아. 근데 뜨거운 게 무게를 가지면 더 뜨거워. 왜냐면 그 뜨거움으로 내 손을 되게 무겁게 누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밤새 하는데 나중에는 떡은 뜨거운데 바삐 해야 되는데 난 졸린 거야. 그래서 막 졸리고 뜨겁고 바쁘고 막.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언제 몇 시부터 시작했었지? 아무튼 늦게 시작해가지고 6시간인가 일을 했는데 2만 원도 못 받았어. 2만 원도 못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아무튼 그러면서 저는 다시는 밤샘 일은 하지 말자. 그리고 단순 노동 일은 하지 말자. 너무 힘들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이 정신력이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잖아요. 학생 때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밤에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때 그 생각 때문에 그 고생했던 그 기억 때문에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졸리고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재밌다. 지금 이야기하느라고 채팅창 읽지도 못해. 휘핑크림보단 다니엘님, 나엘 언니는 쇼핑을 인터넷으로 하세요? 밖에서 하세요? 저는 둘 다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좀 더 많이 하죠.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왜냐면은 옷가게가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옷가게들이 많이 없고 옷을 하나 사려고 또 나가야 되다 보니까 동네에는 많이 없잖아요. 사실 한 군데 있긴 해요. 근데 거기 좀 가격이 그냥 깡패야. 너무 비싸. 그러니까 옷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마진을 붙이는 건 마땅하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 단가가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동대문 쪽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략 얼마 정도에 들어오는 줄 아는데 한 얼마 정도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터넷보다 비싼 건 이해를 하죠. 가게세를 내야 되고 인건비도 써야 되고 유지비도 내야 되고 다 하니까. 근데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비싸게 파는 거야. 이렇게까지 비싸게 팔 필요 없는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몇 번 그런 걸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가격이 반값이던가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5배 마진을 붙여 판다거나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어서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부르는 게 값이니까. 백화점이나 오프라인에서 아이쇼핑하고 인터넷으로 찾아서 오면 좋지. 난 가전을 그렇게 사는데 넌 옷을 그렇게 사는구나. 동대문은요, 요새 잘 안 가는 추세죠. 그리고 동대문이, 그러니까 저는 도매시장,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옷장사를 했었어요. 사업을 20대 한 초중반? 그때쯤 잠깐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아마 지금 방송을 안 했으면 계속 그걸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애들을 안 가르쳤으면.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했었는데, 그 단가가 있어요. 동대문이. 그 뭐 단가가 비싼 도매시장이 있고 좀 싼 도매시장이 있는데, 아무튼 그 도매가보다 오프라인에서 사면 많이 비싸게 받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내가 클릭 한 번이면 비교가 되잖아요. 찾으려면은 내가 한 30분만 서치하면 똑같은 거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싸게 팔지언정 너무 비싸게 못 팔아. 좀 세네 이 정도로 팔지. 근데 이제 완전히 오프라인에서는 모든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비싸게 파는 곳에서는 그 비싼 정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잘 안 가고 특히 이제 동대문 소매 쪽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어. 난 거기 언니들 무서워. 그래서 못 가겠어. 너무 기가 세. 도매시장 언니들도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예전에 초반 20대 초중반 때 그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 언니들이. 근데 뭐 겉으론 기 안 죽는 척 했죠. 또 존심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가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 그래서 동대문에 대한 그 막연한 공포증 같은 게 있었어. 언니들 너무 무섭고.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지? 그 불만제로인가? 아무튼 거기서 남자애들 둘이서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갔는데 그 남성복 파는 그쪽에 있는 그 직원들이 그 남자애들이 한 고등학생인데 되게 어리숙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게 생겼어. 일부러 그렇게 분장을 시켜서 보낸 거야. 근데 걔네들한테 너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여기서 옷 왜 안 사냐? 네가 여기서 옷을 안 사는 이유를 5가지를 대봐라. 그럼 내가 보내주겠다. 이 짤 되게 유명한 거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실제 하잖아 사실. 실제 하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상 닥쳐서 저한테 그렇게 하면은 진짜 정색하면서 싫은데요. 안 산다고요. 이러거든요. 근데 막상 좀 무서운 건 있는 거지. 음. 그죠? 뭔지 알죠? 그 사진. 그 되게 유명하잖아. 2007, 8년도에 나온 사진인데 아직까지 돌아다니더라 그 사진. 음. 근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이러면서 요새는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 백화점 옷들도 예전에 그 불만제로 나왔잖아. 이제 막 동대문 도매시장 옷 사다가 택가리 한다고 하죠. 일명 택가리. 택 바꿔가지고 백화점에서 파는 옷으로 둔갑하면은 동대문 소매시장에서도 한 3만 원에 팔리는 니트가 똑같은 니트야. 완전 같은 도매시장에서 나온 건데 백화점 브랜드를 다니까 15만 원으로 바뀌어. 똑같은 폴리 니트인데. 그것도 불만제로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의류의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완전 그 옷 2개를 분석했는데 아예 동일한 곳에서 생산된 옷인 거야. 근데 가격이 5배. 아시죠? 그 노란 니트 있어요. 그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들. 참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호갱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2곡을 또 듣고 올게요.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들으실 거고 그 이어서 또 노래 2개 듣고 오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계세요. 수지와 백현의 드림까지 2곡 들으셨어요. 어머, 사고 났어요? 버스 충돌 사고인데 버스가 충돌한 사이에 오토바이가 껴 있었다고요? 근데
왜 요새만, 원래 항상 그런가? 항상 매년, 올해는 왜 이렇게 사고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올해만 많은 걸까? 그러니까, 사고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척춘경님 반갑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많아서 많은 건지, 아니면 항상 우리가 그냥 언제든, 요새는 왜 이렇게 사고가 많아?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유달리 요새 사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도로에 버스랑 일반 차량이랑 오토바이가 다 같이 달리잖아요. 버스들이 전용 차선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섞여 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이제 끼어든다거나,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좀 빨리 가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와 차 사이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남편이랑 지방에 잠깐 갔다 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여기저기 사이사이 끼어든 건 아니었어. 근데 배달하는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했고 뒤에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저 멀리서 오토바이 오고 있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그냥 충분히 들어갈 만한 거리였고 우리도 이제 그 차선에서 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뒤에서 부릉 하면서 밟으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끼지 말라 이거지. 자기 갈 거니까. 엄청 빨리 가는데 이미 신호도 바뀌었고 정말 운 좋게 사고가 안 난 거야. 그 사람은. 우리가 만약에 갔으면 사고가 났으면 우리는 별로 안 다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우회전하면서 오른쪽에서 우리 차를 받았으면 진짜 날아갈 만한 사고야. 그리고 헬멧도 안 꼈더라고. 안 썼더라고. 그러면서 신호위반 해가지고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서 가면서 또 뒤를 돌아보는 거야. 우리를 한번.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지. 왜 끼어들려고 하냐. 실제로 끼어들지도 못했지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토바이가 지나가네. 아무튼 진짜 좀 운전 조심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오토바이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야 인도에서 물론 타면 안 되지만 오토바이가 더 위험한 것 같아, 자전거보다는. 그냥 찻길에서 달려야 되다 보니까 거의 맨몸으로 찻길에 나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치이거나 다치면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죠.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토바이는 빨리빨리 이 사이드미러나 백밀러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차처럼 이렇게 차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피하면 안 보이고 살짝 갑자기 들어와서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주의하셔서 운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항상 오토바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제가 정말 심한 거 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언제였냐면 이거 좀 말하면 여러분들 좀 듣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한 1년 됐을 거야. 1년. 맞아. 1년 아니다. 1년 넘었어. 1년 넘었어. 1년 반쯤 됐어요. 제가 이 집에 살기 전이었는데 제가 같은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랑 밤에 이제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야. 웅성웅성해. 근데 어디서 웅성웅성 하냐면 우리가 CU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CU 앞에 그러니까 찻길이 하나가 있어요. 큰 찻길. 버스하고 같이 다니는 찻길이 있고 그 찻길에서 CU가 있는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하나 빠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골목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야. 술 마신 아저씨들부터 시작해서 막 아주머니들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서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거기로 갔는데 제가 그때 안경을 안 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이 사고가 난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이. 근데 이미 그 다치신 분은 데리고 갔어. 근데 거기 남은 게 뭐였냐면 빠개진 헬멧이랑 그다음 옆에 이제 빨갛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흥건하더라고요. 걸쭉한 그런 느낌. 저는 이게 제가 장난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전 눈이 나빴고
저는 그분이 배달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옆에 그런 가방 같은 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짐작해서 무슨 떡볶이 같은 거 배달하시는 분인가 오빠? 엽기 떡볶이인가? 제가 그랬어요. 엽기 떡볶이 국물 같은 그런 색이어서 엽기 떡볶이인가? 이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우리 배달해 주시는 분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누구지? 저도 가끔 시켜 먹었으니까 그래서 사고 났나 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피였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헬멧이 빠개졌었어요. 거의 절반 빠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멧이 그렇게 빠개질 정도면 사람은 그래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피였어요. 아무튼 사람들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화물차에 치인 거예요. 근데 화물차는 제 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오토바이가 옆 화물차 옆에 바짝 붙어서 그 차선도 아니고 차선과 인도 중간 사이에 그 약간 한 30cm의 틈 아시죠? 그쪽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옆에 바싹 붙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저씨는 못 본 거지 차를. 못 봐서 그게 어떻게 부딪혔나 봐요. 그 화물차가 그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딪히면서 그 차는 멀쩡하죠. 뭐 차는 뭐 파편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다 부서진 거지. 다 부서지고 헬멧도 부서지고. 아니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죽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진짜 위험하다. 헬멧을 쓰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안전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대로 불리한 것 같아요. 그 밖에 도로에 나갔을 때 오토바이가 제일 불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작은 차를 타고 있으면 알아서 방어를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남편이 운전을 하면 예전에는 그냥 앞뒤만 잘 보면 된다. 앞만 잘 보고 뭐 차선 바꿀 때 조심하고 뒤에 차선 바꿀 때 사이드미러 잘 보고 그다음에 신호 교차로 이런 데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뭐 이 정도만 조심했었는데 요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막 터널 앞이나 뭐 이런 데서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뒤에서 밀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터널 앞에서 그런 사고들이 유독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차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확 다 눌러버리잖아,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을 하는데 백밀러도 보게 되는 거야. 후방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이렇게 운전하는 거 같이 옆에 있으면 후방에 큰 차 있으면 옆으로 피해요. 그러니까 큰 차가 있으면 무조건 피해. 차라리 내 앞에 있는 게 나아. 그래서 옆에 있는 것도 싫고 뒤에 있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피해. 오빠 뒤에 있으면 좀 빨리 가던지 옆으로 피하자. 옆으로 피해요. 그냥 있는 걸 보지 못해. 이 뒤에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나는.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운전할 때 진짜 앞뒤 옆 다 보세요. 뒤도 보셔야 돼. 진짜. 그런 버스와 일반 차량의 충돌 사고가 보통은 그 터널 입구에서 속도가 줄면서 그 뒤에서 이제 화물차 기사나 아니면은 운전수나 버스 기사들이 그거를 이제 못 보고 이제 들이받거나 대부분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졸음운전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처우가 안 좋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근데 운전을 하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왜냐면 내가 큰 차를 몰고 다니는 건 내가 그 차를 몰고 나갔을 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긴장감 있게 항상 스스로에게 긴장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도 피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를 모시는 분들일수록 더 좀 긴장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서명님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하시고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사고도 많고 무서운 일도 많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항상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 것밖엔 답이 없어. 진짜. 요새는 오늘 건조주의보 발령 내렸던데 오늘 서울 경기 남부지역 건조경보
입산 시 화기 소지 및 폐기물 소각 금지 등 화재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또 이제 산불 나면 또 걷잡을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 산불로 장난 아니었잖아. 중학교 때 질 나쁜 아이가 일진 언니 오빠하고 놀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사망한 사건도 생각나네요. 그치. 성인들도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진짜 매 순간 출근할 때마다 진짜 나 그런 말도 들었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보낸대.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야. 오토바이는. 그러니까 사고 나면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오토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죽하면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낸다. 항상. 그런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어떤 그 와이프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저 일을 해야 되나? 저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막 되게 안타깝고 막 그렇더라고. 맞아요. 운전은 방어 운전이 최고예요. 무조건 양보하고 방어하고 혈기 부리지 말고 보복 운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양보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좀 천천히 느리게. 여러분들 과속한다고 그렇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집에서 준비를 한 1, 20분 일찍 시작해서 여유 있게 나와서 여유 있게 운전하세요. 차 있다고 급하게 나와가지고 급하게 운전하다 사고 난다니까. 진짜로. 뭐든지 여유 있게. 그게 현실이야.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무슨 건물 외벽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쨌든 정말 그냥 까딱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가족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큐를 봤거든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근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도미노 피자 30분 배달 시행.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나라도 이게 막 총알 배송 막 이런 거. 빨리 갖다 주세요. 이런 거. 그러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거든. 그날. 아무튼 그 배달원이 엄청 빨리 가는 거 보고, 저게 다 사람들이 빨리 안 갖다 준다고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그랬었어. 엉냥녀분이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외벽 청소 줄 자른 분. 제 영상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 분노 조절 장애에 관련된 영상인데, 그게 누구 거였지? 누구 컨텐츠인지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오프닝에 그 외벽 청소하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줄을 잘라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밖에서 일하시던 분이. 그런 사건을, 그러니까 그 사건 앞에 그 얘기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분노 조절 장애였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화가 나는 것도 있었고, 제가 좀 섞여서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일자리를 구하러 갔는데 일을 못 구했다는 거야, 그날. 음악 소리 시끄럽다고 했나 보다. 아무튼, 맞아. 그랬던 거. 진짜, 미쳤어. 정말 그 미친 거야. 진짜 그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정말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특성이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신속한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악순환인 게 빨리빨리를 해줘야지 뭔가가 예를 들면 기업도 뭔가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그게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 빨리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빨리빨리 돌리고 그 직원들은 또 거기에 맞추려고 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부작용이 생기고 고객들은 계속 빨리빨리를 요구하고 빨리빨리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기업의 어떤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성격 급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안 맞아. 뭐가 되지를 않아. 뭐 고객센터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고 이렇게 뭘 물어보고 싶어도 뭐가 피드백이 안 돼요. 전혀. 한국인들은 되게 답답하거든.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빨리빨리 하는 거지. 고객센터 답변 달면 그날 중에 달아주면 더 좋고 그 다음날 안 달면 욕먹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 그게 물론 편리해. 그런 것들이 어떤 구축돼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결국에 솔직히 말하면 이용자들은 편리한데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죠. 힘들죠. 유리알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노래 또 두 곡 듣고 여러분들 올게요. 잭스키스의 커플 들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또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 돋죠 여러분들. 다들 몇 살이야? 조용필 킬리만자로 이렇게 뽑으면 어머 세상에 하모하모 아니 하모하모를 알아요? 이브님 언니 아기 3명 있나요? 다림이요 다림 기다림. 어머 다들 몇 살이야? 맞아 빠삐용의 하모하모. 그 멤버 중에 이성진이 있지 않았나요? NRG 이성진? 그 노래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노래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면 그러니까 H.O.T 정도 아시는 분이면 빠삐용은 아실 거예요. 하모하모의 빠삐용인가요? 빠삐용의 하모하모인가요? 그 기억이 안 난다. 그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진짜. 맞아 이성진하고 천명은 하모하모. 그래서 그 사람들 둘이서 나중에 NRG를 한 거죠. 멤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풀렸지. 근데 결국에 NRG는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막 H.O.T, 잭스키스만큼 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NRG 모르는 사람 없죠. 유명했어요 진짜. 중국에서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NRG가. 돈을 엄청 벌지 않았을까. 아 하모하모 추억 돋는다 진짜. 어쩜 좋아. 대단하다. 구피 나오고 나왔다 이제 뭐. 나연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늦으셨다. 샤넬님이 옛날에 어떤 어린이였나요? 저요? 글쎄요. 되게 말 잘하는? 말 잘하고 이렇게 선생님 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가르치고 이런 거. 지금이랑 비슷해요. 어릴 때, 지금 모습이 어릴 때 모습이고,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뭐 가르쳐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고, 말하는 거 좋아했고, 춤추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 어릴 때는. 듀스 당연히 알죠. 구피 예전 멤버 헬스 트레이너?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알 것 같아. 제일 그 보컬분 아니야? 제일 잘생기셨던 분 아니에요? 보컬분? 그분이 제일 잘생겼던 것 같은데. 진짜. 기억이 날만 하네요. 진짜로. 종이 넘기는 소리 나죠? 제가 이것저것 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오뎅이랑 붕어빵 먹었는데 좋았어요. 저는 또 호빵 먹었어요. 호빵 너무 좋아. 호빵 왜 이렇게 제가 언니한테 뭐죠? 종아야 잠을 자든가 청취를 하든가 하나만 해. 근데 지금 저 친구가 강남 쪽에서 이제 강남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춤 가르쳐요. 저랑 어릴 때 춤 되게 많이 췄는데 춤 되게 잘 춰요. 지금은 제가 저 친구만큼 못 출 거예요. 전 진짜 이젠 춤 못 춰요. 진짜 못 춰요. 몸이 굳었고 이미 내 몸은 90년대 춤에 익숙해진 몸이야. 요즘 춤은 치지 못해. 호빵이 캡사이신 아니 다행히 캡사이신 안 넣었어요. 괜찮다 하면 넣어서 먹어봐야겠네. 그렇구나. 예전에 그 어디였더라? 가요대전에서 구준엽 씨랑
그 전진 씨랑 아무튼 그 춤 잘 춘다는 그 당시에 춤 잘 춘다는 사람들끼리 그 이 클론의 난이란 노래 난 아시죠? 난.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데 와 구준엽이 제일 멋있어. 그 중에 구준엽이 제일 멋있어. 다른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연장자였는데 구준엽을 못 따라와. 옆에 전진도 그때 신화로 한참 잘 나갈 때고 춤으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전진도. 근데 구준엽을 못 따라와. 그래서 와 역시 구준엽 역시 클론이다. 진짜 그런 생각했었어. 그 무대가 있어요. 나 그 무대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데 그 무대가 있나 모르겠다. 없어. 아 전진이었나? B였나? 내가 본 게 이건가? 아 근데 암튼 진짜 멋있었어. 제일 멋있었어. 최고였던 것 같아. 맞아. 클놈. 클놈 기억난다. 클놈이 클놈 진짜 재밌었어. 진짜 지상렬이랑 누구였죠? 이름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염경환. 지상렬 염경환 둘이. 사고 나신 이후로 그럴 수 있죠. 사고가 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게 또 보통 사고도 아니고 댄서에게는 정말 거의 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사망 선고로 느껴진대요. 그게 진짜 댄서라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본인에게는 그렇게 춤을 추던 사람이 하체를 쓰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그 김송 씨한테도 막 그냥 가라고 막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했대요. 옆에 있으면 고생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되게 많이 더 뭔가 여유 있어진 것 같아. 옛날보다. 그리고 너무 사람이 되게 뭔가 되게 막 이렇게 되게 뭔가 와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런 느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약간 옛날에 좀 막 날라리 같고 막 날라리라고 하죠. 그때는 날라리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었잖아.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 지금은 뭔가 되게 막 여유 있는 그런 세계 이 세상 일을 다 통달한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 구준엽한테 아니 강원래한테. 당연하죠. 진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안 추는 사람들도 그런 일 겪으면 제정신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근데 그건 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너무 힘든 일일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일 때 아무런 뭐랄까 아무런 어떤 감사함이라던가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움직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까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적으로 아까 우리 한동근 노래를 들었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동근의 그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를 이제 이어폰을 꼽고 노래를 딱 켰는데 와 내가 이런 노래를 귀로 들을 수 있다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지금 화면을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또 여러분하고 말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게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고 나는 뭐 어디 불편한 곳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득 되게 감사한 일인 거야. 되게 감사한 일인 거야. 당연하다고 우리는 당연하게 이거를 누리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면서 누리던 것 중에 어느 날 한 가지만 만약에 누가 가져간다 해도 예를 들면 냄새를 못 맡는 거, 예를 들면 맛을 못 느끼는 거, 예를 들면 성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 이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의 어떤 능력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맞아요.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 들어.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이제 힘드시겠죠.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더 많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예전에 제가 인간극장이었나?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걸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부가 있어요. 신혼부부인가? 근데 엄마가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얼굴을 봤었다 그랬나? 아무튼 언제부턴가 못 봤는데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 근데 애가 너무 예뻐.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었나 그랬는데 그 아이를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와, 저 심정이 어떨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좀 더 컸을 때는 그 아이를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다 이제 케어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되게 많은 걸 느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 그 장면이.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좀 알려드릴까요? 이 부부인데 여기다. 사랑은 보인다? 사랑은 보인다라는 이거다. 인간극장 사랑은 보인다라는 편이에요. 근데 2014년에 방영했던 거네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보인다. 유튜브에 치면 나오네요, 바로. 이거 꼭 보세요. 도즈님, 저는 정형외과에서 일하는데 팔만 다쳐도 일어나고 움직이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되게 안 아프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전 두통이 자주 오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거나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너무너무 아플 때 있잖아. 그럴 때 보면 내가 진짜 이것만 안 아프면 너무 행복하겠다. 진짜 이것만 안 아프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누구나 겪는 독감 같은 거? 열 나거나 이럴 때 진짜 이래서 사람이 아프면 안 돼. 아픈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건강이 최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잠깐이라도 아프면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아프면 안 된다. 그쵸? 자, 이제 노래를 2곡 정도를 더 듣고 마지막 멘트를 하고 방송을 할 때가 왔네요. 어느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입을 탈탈탈 털다 보니 11시 40분이 됐습니다. 리본 인 더 스카이. 저 리본 인 더 스카이 제가 신청곡을 받는 건 아닌데 제가 리본 인 더 스카이를 진짜 좋아해요. 우리 리본 인 더 스카이 한번 들을까요? 이 노래 진짜 좋습니다. 브라이언 맥나잇 노래 하나 준비한 거 있거든요. 스티비 원더 걸로 들을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 씨가 부른 것도 있어요. 근데 원곡으로 들읍시다. 원곡으로. 자, 노래 이거 아예 리본 인 더 스카이만 듣고 다시 올게요. 토크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원라스트 크라이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원라스트 크라이 좋죠, 노래. 제가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도. 범죄 사건도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슬슬 또 준비하던 걸 계속 진행을 해봐야죠. 고전이 명곡이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그 그룹이 딱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의 가수가 없었어. 지금은 물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들이 많지만 그때 뭐 2003년 이때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진짜 그 앨범을 듣고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퀄리티 높은 앨범이. 그래서 진짜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 앨범에 있는 노래들 보면 이렇게 팝을 리메이크한 곡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있고 마이클 볼튼 노래도 있고요. 그 노래도 다음에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을 수도 있겠다. 그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마이클 볼튼 노래. 그 노래를 오늘 급으로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거는 마이클 볼튼 노래로 들어도 좋은데요. 아까 스티비 원더 거는 원곡으로 들었으니까 오늘 마지막 곡은 이거 브라운 아이드 소울 걸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부른 노래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문명진이 부른 것도 있네요. 이 노래. 근데 나얼이 부른 걸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거를 찾아놓고 이거 될 거야. 이 노래가 그룹을 결성하기 전에 연습곡으로 녹음했던 노래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대단합니다. 진짜 브라운 아이드 소울 최고예요. 95년 나 9살 때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컴백홈에 열광하고 있었던, 저는 오히려 그때 9살 때는 가수에 대해서 뭘 몰랐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을 알긴 했지만 9살짜리 아이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중학생들이 좋아했었고, 뭐 저보다 한 4, 5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지 9살 때는 가수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근데 10살이 되던 1996년에 H.O.T가 데뷔를 해요. 그때 정말 최고였죠. 노이즈는 내가 기억나요. 노이즈 노래 좋았어. 노이즈가 아마 95년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노이즈 좋았죠. 근데 정말로 탑이었던 가수가 나온 게 바로 96년에 H.O.T였고, 뭐 H.O.T 나오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조금 잠잠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H.O.T에 너무 많은 포커스가 집중됐었죠. 그때.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은 지금도 뭐 그때도 명성은 자자했겠지만 H.O.T가 상당한 화제가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97년도에 잭스키스와 S.E.S가 데뷔했고 98년도에 신화가 데뷔했고요. 신화 데뷔한 건 아무도 모르겠죠. 신화와 핑클이 데뷔했고 99년도에 G.O.D가 데뷔했죠. 제가 그때 아이돌은 빠삭하게 깨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쵸. 해체하고 나서 H.O.T가 데뷔했죠. 그걸 뭐 노리고 데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H.O.T가 원래 신화의 그 시험 그룹이었는데 나와서 엄청나게 떴다고 하잖아요. 시은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실시간 처음인데 13분 뒤에 방송이야. 이럴 수가. 또 방송 있으니까 다음에 또 오시면 되겠어요. 서태지와 아이들도 아깝죠. 근데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컴백홈밖에 몰라요. 아예 몰라. 내가 너무 어릴 때 데뷔해가지고 어릴 때 저희 오빠랑 노래방 가서 난 알아요 불렀던 건 기억나는데 잘 모르겠어. 신화 음반 판매량보다 항상 2배. 신화는 제가 신화창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화를 따라다닌 적은 없는데 신화창조를 했었어요, 한번. 신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화 앨범 다 사고 막 이랬는데, 신화는 원래 앨범 판매량이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신화가 이제 G.O.D랑 그때 뭐 라이벌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G.O.D가 워낙에 국민 그룹이고 앨범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신화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O.D가 100만 장을 팔면 신화는 한 30만 장?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30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판매고죠. 지금은, 요새는 음원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앨범을 30만 장을 판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30만 장이라고 하면 솔직히 되게 낮은 거였어. G.O.D가 엄청 팔았잖아. 그러니까 신화 팬들은 항상 그게 뭔가 그랬었지. G.O.D는 되게 많이 파는데. 근데 좀 신화가 좀 대중적인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나 좀 매니아들 막 이렇게 한 번 앨범 샀던 사람들은 계속 사는데 사더라도 한 10대에서 20대 초반들이 많이 사지, 막 30대 40대가 G.O.D 앨범 사듯이 신화 앨범을 사진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G.O.D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40대 50대까지 다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만들고 대중적이었다 보니까 앨범 판매고도 좀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와서도 느끼는 게,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느끼는 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G.O.D 노래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그때. 신화창조. 아직도 신화창조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내가 팬이잖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 같이 늙어가는 처진데. 옛날에는 막 나는 김동완이랑 결혼할 거야 막 이랬는데 진짜 전 제가 김동완한테 시집 갈 줄 알았거든요. 지금 김동완한테 시집 안 간, 김동완은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제가 먼저 결혼을 했네요. 난 진짜 김동완한테 시집 갈 줄 알았어. 그랬는데 어느새. 근데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여전히 이렇게 계속 있어준다는 거. 그룹으로서 해체하지 않고 있어준다는 거. 근데 그들은 항상 참 많이 싸웠어요. 신화는.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뭐 누가 대기실에서 누가 방구를 꼈냐 이런 걸로 이제 막 주먹다짐을 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다른 그룹들은 좀 부러워했다고 해요. 서로 이제 막 싸울 때 한번 박 터지게 싸우고 또 풀 거 있으면 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남는 것도 없고 이제 뒤에서 속으로 상처받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갈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팬들 입장에선 진짜 좋죠. 어쨌든 앨범 활동을 계속하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동안부인 나였는데 그 아나운서가 자기가 동안부인이었다고 하지 않았나? 동안부인 나였다니까. 주한공주. 김동완하고 나하고 8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근데 그때는 그 8살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은 8살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연애도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뭐 10살, 12살도 가능해. 근데 그때는 8살 차이 나면 큰일 난 줄 알고. 왜냐면 내가 막 초등학교 6학년 막 13살 이럴 때 좋아했으니까 내가 13살인데 김동완은 막 21살 오빠인 거야. 막 대학생 오빠인 거야. 그러니까 나 저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저 오빠랑 내가 어떻게 결혼하지? 그랬던 것 같아. 진짜. 도른자 그룹은 또 뭐야? 나랑 결혼했으면 땡 잡았다고? 내가 안 했을 것 같아. 나이 먹고 보니까 너무 철없어. 지금도 물론 저 김동완 씨 되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그땐 정말 남자로서 좋아했는데, 팬심 아시죠? 약간 그런 걸로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갈수록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이런 생각 들고, 저 사람들은 나이를 안 먹나 보다. 지금 데뷔한 지가 몇 년째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다들 철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김현정의 멍은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 철들면 서운할 그룹이야, 진짜. 그냥 맨날 그렇게 애들처럼 있었으면 좋겠어. 진심. 너무 재밌다. 이제 여러분 슬슬 방종할 때가 왔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신화 노래가 나왔으니 오늘 내가 미리 선곡해 놓은 곡들이 있었는데 오늘 음악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신화 팬이었을 때 자주 듣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노래일 건데 신화 앨범 중에 있는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신화의 5집 앨범에 있는 소울메이트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노래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랑 아까 전에 말했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원곡 마이클 볼튼 곡인데요. 이 노래 두 곡을 듣고 자동으로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재밌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윗집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린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좀 바빠요. 집안일이 있어서 저희 엄마가 생신이셔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좀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요. 선물이랑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내일 방송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못하게 되면 지금 대본 준비는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항상 미리 말씀드리니까 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그 다음에 2곡 듣고 방송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했습니다.
칼퇴해야 돼. 금요일 전날 컨디션 조절 못하면은 끝나는겨. 잘 자요 여러분.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안녕.